자, 이어서 이슈 플로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환 전문가, IES의 박수범 이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우선은 세 가지 이슈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의 이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첫 번째는 삼성전자, 거기에다가 주주총회, 물론 이제 다른 기업들도 주주총회를 다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다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겹쳐져 있는 게 바로 밸류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두 번째 관련해서는 봄철 폐렴주의보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와 관련해서는 일본 얘기, 그리고 연준 FOMC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이사님께 바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평을 하신다면 이 삼성 주주총회 밸류업 정확한 좀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삼성전자의 주총보다는 HBM 관련해서 대응 이슈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지금 현재 그 삼성전자 오늘 보시다시피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뭐 주중 환원 정책이야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분기당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어서, 지금 거의 뭐 분기당 지금 시가 대비해서 뭐 0.5에서 많게는 0.7% 정도 계속해서 분기 배당을 해왔죠.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연도에는 뭐 그 분기에 대한 배당률이 좀 더 올라가지 않겠냐.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뭐 디램 가격도 계속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네. 그리고 HBM에 대한 내용도 좀 나왔죠. 간밤에 이제 젠슨 황해, 삼성전자로부터 HBM을 납품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콜 테스트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또 지금 GTC 2024에서 HBM3E 32기가죠. 12단 세계 최초로 시제품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4%나 넘게 큰 급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단기 상승 추세를 강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를 이제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고 단기 급등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추세적인 상승 전환을 한번 기대해도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자,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배당적인 측면도 좀 긍정적으로 보셨고, GTC 쪽에서 HBM 기술력을 많이 뽐내봤기 때문에 평소에 이사님께서는 삼성전자 이쪽에 대한 얘기를 이 이슈에 관련해서 항상 꺼내오셨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밀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님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떻게 한 줄 평하십니까? 네, 주총 기대감은 유효, 근데 중요한 건 HBM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역시 전문가들은 다 하나를 좀 보고 계시네요. HBM 쪽으로 같이 갑니다. 좀 자세히 볼게요. 네, 저도 여러 기사를 봤습니다. 이번 주총 현장에서 이제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했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잘 움직이는데, 네. 삼성전자는 움직임이 되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배당 관련한 부분들, 이런 데 있어서 주주들이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 간밤에 좀 상당히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의 이제 삼성전자 HBM 칩을 테스트 중이라고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HBM 섹터, 특히 삼성향 HBM 섹터를 좀 봤었는데 CXL이 오늘 상당히 강해요. 그렇죠. 예, CXL 쪽이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주력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기술이고, memcon 2024라고 26일 날 일정이 있기 때문에 네. 거의 좀 임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엑시콘이 시총도 좀 작습니다. 요게 네오셈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엑시콘이 상당히 강세거든요. 그렇죠. 예, 네오셈 같은 것도 좀 따라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 레거시 반도체 종목들뿐만 아니라 삼성향의 YIK 이런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 지분 가진 종목들도 상당히 상승이 많이 나오고, 삼성향 PSK 홀딩스 같은 HBM 섹터 이런 쪽들도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네. 삼성전자 제가 지금 그 외인 기관 순매수를 보니까 외국인이 500만 주 지금 사고 있습니다. 예, 작정하고 산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저도 우리 이사님 말씀대로
이번에 들어오는 물량은 나름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HBM 섹터는 지금 이제 시장 침투율이 이제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20% 될 때까지는 아직 충분히 남았다 그래서 허리라고까지 얘기 드렸는데 네. SK 하이닉스가 이제 선도를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밀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삼성전자까지 즉 뭐 우리 엔비디아 가고 AMD가 미장에서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키 맞추기 돼야 됩니다. 무조건. 예. SK 하이닉스 가고 삼성전자마저도 거의 전고점 돌파를 해야지 저는 이 HBM 그리고 AI 칩 이 슈퍼 사이클은 이제 종료된다고 보거든요. 그거의 어떤 시발점으로 좀 보시고 네. 이번에 FOMC도 지금 불리할 거라는 그런 예상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이 이렇게 순매수에 들어와 주는 것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또 CXL 쪽도 삼성전자가 밀고 있는 섹터인데 이쪽도 가고 제주반도체 즉 온디바이스 AI도 좀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유의미한 흐름이니까 삼성전자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강력 홀딩 하시고 네. 예, 추세 전환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네. 노여워하는 주주들이 많다. 좀 얘기하는데 네, HBM 관련해서는 하이닉스가 어쨌든 먼저 가고 오늘 왜 못 가냐가 아닙니다. 들어보니까 가고 이제 삼성전자가 따라가면서 키를 맞춘다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테마주 단으로 보게 되면은 뭐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막 이런 건강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앞서 키워드에서도 잡아주셨던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가님 한 줄 평 하시면은요. 네, 테마성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테마로 보시고요. 이사님께서는요. 네, 단기 테마 이슈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뭔가 계속 겹쳐서 들을 때 굉장히 편안합니다. 자, 이번에는 전문가님 먼저 해볼게요. 네. 네. 우리 저기 이사님이 원래 SK 하이닉스 많이 미시는데 삼성전자 좋게 얘기하셔가지고 저랑 많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 관련해서 뭐 예전에도 좀 강한 상승이 나왔지 않습니까? 요거 관련주들이 다시 또 중첩돼서 오늘도 강한 모습인데 제가 좀 내용을 좀 뜯어봤거든요. 일본에서 이렇게 A군 연쇄구균성 질환입니다. 요게 그리고 연쇄구균 독성 쇼크 증후군이라 그래서 길기도 하네요. 예, 요게 퍼지고 있는데 이게 뭐 갑자기 오늘 퍼진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계속 좀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게 오늘 또 부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좀 그렇군요. 테마적으로 좀 뉴스가 나오니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인데 예.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상당히 강한 그런 종목들 빼고는 또 이제 꼬리를 다고 좀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보신다면 예. 네, 테마주적으로 보신다면 대장주들, 오늘 지금 상한가 간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저는 요 내용들 중에서 치사율 30%라고 하는 것이 조금 눈에 들어옵니다. 좀 강합니다. 예, 좀 센 폐렴이라고 보이는데, 요게 연쇄상규균이 비말이나 신체 접촉, 상처를 통해 감염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말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마스크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이제 봄도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또 요즘에 또 지난주에 또 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보신다면 마스크 쪽 뭐 모나리자나 KM 이런 것들이 근데 시총이 너무 작고 테마성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렇게 많이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저는 이런 테마들도 혹시 부각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래서 이런 쪽에 한번 만약에 보신다면 후발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이거는 레벨이 높습니다. 매매에 대한 레벨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너무 잘 못하는데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 이어서 이사님께서도 테마의 흐름이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마이코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한 3, 4년에 한 번 주기로 해서 계속해서 유행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건 아니네요. 네, 새로운 건 아니죠. 뱅글뱅글 도는. 네, 계속해서 지금 이제 3, 4년 간격으로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 부분들 좀 확산이 좀 되고 있다는 부분들.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일본에서도 지금 세균 독성 쇼크 증후군이라 해서 환자가 급증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다고 관련 종목들이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어떻게 보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시장이 좋지 못했지 않습니까? 내수 시장도 최근 들어서는 좀 살아나는 분위기고 수출 물량도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이 계속해서 좀 돌아갈 거고 네. 공장들의 가동률도 높아갈 거고
뭐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미세먼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는데 그만큼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중국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구나라는 걸 간접적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폐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감기 증상 등 여러 가지 좀 이런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많이 다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네. 두 번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지, 절대, 추세적인 매매로 대응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같은 관점에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제 이거는 글로벌적인 그런 매크로적인 이슈가 되겠습니다. 바로 일본 BOJ와 그리고 미국 FOMC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가님 한 줄 평하시면요. 네, 이미 선반영되어서 FOMC 결과는 근데 시장에 비우호적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선반영 얘기 나왔고요. 이사님은요? 네, 저는 이제 국내 증시의 골디락스는 지속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골디락스다. 골디락스 얘기 좀 더 들어볼게요. 지금 시장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고금리에,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고물가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는 잘 움직여주고 있어요. 거시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습니다. 국내 지금 현재 지수의 움직임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도 하나의 경제 지표의 하나의 좀 선행 지표로 많이들 분석하는 하나의 자료입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도 뉴욕 증시의 지금 현재 흐름들이라든가 그리고 일본의 니케이 지수 움직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좋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BOJ에서도 17년 만에 0%라는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네. 마이너스 금리에서 0%로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거의 17년 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업률도 좀 낮아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고용률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노동 가능 인구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일본 하면 함께 따라다니던 용어가 고령화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일본의 고령화 인구는 점점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일본 경제에 긍정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최근 물가가 좀 오르다 보니까, BOJ도 그에 발맞춰서, 금리 인상을 하고 있지만,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엔캐리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냐라고도 생각하시겠지만, 엔캐리 현상이 벌어진다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일본계 자금, 엔화 자금들이 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코스트하게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네. 관점인데 저는 엔캐리 현상이 벌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지금 기준금리가 3.5%고 말이 솔직히 3.5%지 시중금리는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래서 저는 소위 얘기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아니다. 말장난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5.5%로 기준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듯이 이제 고금리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서 워낙 금리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엔캐리 현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관련된, 제조업체들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리고 FOMC가 지금 또 열릴 건데 FOMC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동결은 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죠. 일단 점도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 보면 다시 또 CPI라든가 PPI라든가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다 긍정적입니다. PC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도표도 좀 제가 봤을 때 보수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금리를 빨리 인하하려는 내용들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래서 FOMC에서 오늘 저녁에 내용이 나오더라도 크게 우리가 예상하는 범주에서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 의견 듣고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는데요. 이미 FOMC 선반영, 약간 안 좋다. 비우호적이다. 그리고 또 BOJ와 관련해서 선반영됐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일본이 그러니까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한 겁니다. 마이너스에서 이제 보니까
0.0에서 0.1%로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소폭 인상을 한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점진적으로 인상이 될 거라고 이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이미 그 이번 BOJ 있기 전에 금리 인상할 것이라고 이미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뭐 선반영돼 있다라는 그런 평이 좀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 혹시나 이제 충격이 좀 올까봐 이제 국채 금리 이제 상방 변동성을 이제 대비하고자 국채 매입을 이제 현 금리로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충격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 이제 N달러 환율이 뭐 이제 내려갈 것이라고 봤는데 오히려 다시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뭐 제한적임을 당연히 뭐 아실 수 있고요.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일본과 경쟁을 하는 그런 산업인 자동차, 철강,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이쪽이 아무래도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다. 이제 N달러 환율이 이제 N이 이제 올라가게 N1 환율이 오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이득을 보는 섹터가 이쪽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근데 뭐 별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네. 움직임이 없고 오늘 조금 조선 섹터가 살짝 움직인 것이 눈에 좀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N달러 환율 그리고 이제 N1화 환율 관련해서 엔화가 이제 강세를 보이게 되면 네. 앞으로 만약에 보신다면 조선 쪽이 어떤가 하고요. 요 자료를 제가 보니까 N달러 환율이 4% 넘게 이제 추락하면서 이제 약세를 보일 경우에 국내에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늘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에 한 14조 원 가량 순매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N달러 환율이 좀 내리게 되면 N화 가치가 오르게 되면 네. 그러면 국내 시장으로 외인의 자금이 정말로 들어오긴 합니다. 나쁘지 않네요, 그러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좀 기억을 하시되 근데 점진적으로 뭐 엔화 가치를 좀 이제 절상을 좀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기간적인 부분은 좀 감안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뭐 오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어떤 미치는 영향도 어제 BOJ 결정이 있었는데 큰 어떤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BOJ 이 금리 인상 관련한 테마가 네. 크게 저는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FO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CPI랑 PPI가 지난달 것이 지난주에 너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이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뭐 연준 이제 FOMC 결과가 결국 점도표랑 네. 경제 이제 전망치 상향 전망 이 두 가지거든요. 경제 전망치를 상향하게 된다면 이제 금리를 굳이 자꾸 이렇게 인하를 안 해도 됩니다. 그렇군요. 급하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점도표라고 해서 올 연말에 이제 최종 금리를 나타내는 그런 표죠. 예. 이 부분에서 최종 금리가 4.75에서 5.0으로 높아진다면, 지난 작년 12월에는 4.5면 4.75였습니다. 이게 올라가게 된다면 금리 인상은 올해 2번밖에 안 돼요. 네. 예, 그래도 원래 우리 시장은 지금 3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번에 뭐 파월의 어떤 발언도 뭐 시장에 우호적으로 뭐 주진 않겠다 이런 것이 이미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고 네네. 오히려 미장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중요한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오히려 오릅니다. 예, 지금 2일 연속으로 미장은 좀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기술주가 오히려 이번 또 나스닥 상승, 네. S&P 상승을 또 주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 금리 인하가 7월 달로 미뤄져도 뭔가 기업들의 어떤 실적, 그럼 기술주의 어떤 랠리 이런 것들이 이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끌어올리는 게 좀 큽니다. 코스닥은 조금 보합 내지는 조금 약 하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다 시장에 녹아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 반도체 섹터 1분기 실적 보고 매수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엔화 관련해서는 관련주는 조선 쪽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자, 매크로한 이슈까지 전부 다 다뤄봤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플로우였습니다.